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패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하게 된 20대 후반 여자로 현재는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제가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부터 생활비를 내주기도 하고 많은 지원을 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고마움을 늘 갚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저를 돈으로만 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사랑에 결혼까지 했던 사람이 전 남편이 된 사연에 관해 얘기해 볼까 해요. 아, 자기야. 나 자동차 박아서 수리비만 60만 원 넘게 나왔어. 자기가 좀 제대로 가르쳐줬으면 이럴 일도 없었을 텐데. 무슨 소리야? 어쩌다가 사고를 냈는데? 일방통행인 곳으로 들어가서 후진을 하고 있었는데 차가 이상하게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주차된 차 박아버렸어. 가뜩이나 돈도 없어서 학식만 2주째 먹고 있는데 미치겠다. 내가 운전 가르쳐줄 때는 다 안다고 하더니 어쩌다가 사고를 냈어? 지금 자기 나 비꼬는 거야? 운전 초보니까 실수하는 건 당연한 일 아냐. 실수하는 건 당연하면 당연한 줄 알고 넘어가면 되지. 왜 또 그걸로 맘 상하고 그러냐는 얘기야. 실수한 건 당연한 건데 남의 차를 박은 건 또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 돈 나가게 되었는데 그럼 기분이 안 상해? 자기는 돈 많은 집 딸이니까 좋겠지만 나는 가난한 집이라서 돈 없다고. 엄마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하기도 눈치 보이는 처지고 지금 몰고 있는 차도 간신히 장만한 거라고 몇 번을 말해? 오늘 한 번 말했어. 그런 얘기 자기 자존심 상한다고 안 하잖아. 사람이 힘든 부분들 말하고 감정을 말하면 공감을 해주거나 해야지. 왜 그렇게 사람이 계산적이고 기계적이야? 수리비 60 나올 정도로 사고 났다고 하면 나 다치지는 않았냐고 걱정을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 어쩌다 사고 냈냐든가 하는 식으로 다정하게 말해줘야지. 가르쳐줄 때는 다 안다고 하더니 왜 사고를 냈냐는 식으로 말할 일이야? 솔직히 말할게. 자기가 나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 60만 원 때문에 학식 계속 먹어야 한다고 나한테 징징거릴 거 뻔해. 그래도 내가 수리비 문제 모른 척하고 안 도와주면 다른 걸로 나 힘들게 하겠지. 아니, 수리비야 내가 얼마든지 낼 수 있어. 그 정도 능력이야 되는데 학식을 매주 먹어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라는 거야. 자기랑 좋은 곳에 가서 데이트하고 싶은데 내가 눈치 보이기도 하고. 자기 가난한 거 모르고 만난 것도 아니잖아. 형편 된다 싶을 때만 밥 사주면 되고 나중에 다 갚으면 된다고 말했잖아. 정 지금 상황이 안 좋다 싶으면 수리비도 내가 내줄게. 이러니까 무슨 내가 수리비 받아내려고 일부러 수작이라도 부린 것 같잖아. 나 진짜 그런 의도 조금도 없었고 힘든 거 그냥 토로하려고 했었던 거야. 서두르지도 않았고 배운 대로 천천히 몰았었는데 닿아버리니까 진짜 돌아버리겠다. 맘 같아서는 시간을 돌리고 싶어. 그렇게 후회되면 자기한테 나도 하나만 부탁하자. 자동차 모는 거 좋은데 위험도 따르는 일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그런데 뭐든 대충 알아보고 제대로 안 익히고 하는 성격 때문인지 사고가 앞으로도 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냥 제대로 교습을 받든지 아니면 나한테 확실하게 배우는 게 어떨까? 원래 부딪혀가면서 배우는 게 실력 쑥쑥 늘기에는 최고야. 자기는 왜 자꾸 나를 간섭하려고만 들어? 그냥 나 힘들다고 말할 때 공감만 해주면 된다니까 왜 자꾸 가르치려고 드냐고. 그러다가 나중에 사람이라도 치면 그때는 내가 도와줄 수도 없어. 몰랐다고 말하다가 어린애라도 치에게 하면 그때는 인생 종치는 거야. 인생 종칠 뻔한 사람 구해준 게 누구인데 말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자기 트럭에 치여서 그대로 죽을 뻔했을 때 구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시나 봐. 자기가 나 목숨 구해준 건 정말로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무슨 잘못할 때마다 그 일 들먹이는 건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나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미 다 식은 거야? 목숨 구해줬는데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또 몰랐네. 그 얘기 좀 그만하라고. 나도 아주 고맙게 여기고 있다니까. 왜 자꾸 사람 질리게 그래. 자기한테 나 이런 대접받을 사람 아냐. 우리 과에 나 좋다는 사람만 한 트럭은 된다고. 외모 괜찮고 성격도 좋다고 난리도 아니라니까. 내가 나중에 자기 학과에 방문할 일 있으면 그때 자랑해. 그리고 외모는 평범한 편이지만 성격은 솔직히 별로지. 어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솔직히 난 나랑 똑같은 사람 있다고 하면 절친이 됐거나 부부가 됐을걸? 그 정도로 인격자인 사람이 나라고.
남편은 제가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달려들던 트럭에 치일 뻔할 때 달려들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대학교에 다니던 학생이기도 해서 그 인연으로 인해 서로 사귀게 되었는데 주변에서는 가난하고 외모도 평범한 사람이랑 왜 결혼을 하냐면서 만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달리는 트럭에 뛰어들어서 저의 목숨을 구해줄 정도로 용감한 사람인데다가 그것을 주위에 알리지 말라고 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기도 하니 괜찮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절친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혼 생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미리야, 결혼식 날 애들 많이 안 부르기로 했다면서. 너 그동안 남의 결혼식 열심히 참여하더니 축의금 받을 거 아깝지 않아? 어차피 남편 될 사람 두고 이러쿵저러쿵 뒷말이나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안 보는 게 속 편해. 사람들이 뭐라고 남편 뒷 얘기를 했다고 대학 시절 내내 보던 사람들을 손절하냐? 너 공무원 시험 친다고 할 때도 별말 안 하고 응원하던 사람들인데. 너 그렇게 떠보는 거 보니까 뭔가 들은 게 있기는 한가 보다? 아니면 너도 기현 씨랑 결혼 반대하려고 그러는 거야? 야, 절친 듣기 서운하게 말을 뭐 그렇게 하냐? 솔직히 별로 들은 얘기는 없는데 너랑 왜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는지 다들 궁금해하기는 하더라. 솔직히 네 남편 될 사람 흉보고 싶지는 않은데 학기 초부터 말 많았잖아. 뭐? 학교 들어오자마자 연애하려고 이 여자 저 여자 집적거렸던 거? 그런 것쯤이야. 뭐 남자들 대부분이 그렇잖아. 지금은 나 하나만 바라보는 사람이야. 사귀다가 헤어진 애 얘기 건너 들어보게 됐거든? 그런데 막 다른 여자랑 비교도 하고 그랬다던데 너한테는 안 그랬나 보네? 애처럼 칭얼대서 짜증나는 캐릭터라고 아예 소문 파다할 지경이었어. 좀 칭얼거리는 편이기는 한데 그 정도까지는 아냐. 그래도 군대도 갔다 온 사람이니까 앞으로 더 철들지 않을까? 솔직하게 하나 물어보자. 남편이랑 결혼하려는 이유가 뭐야? 나한테는 말해줄 수 있는 얘기잖아.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얘기인데 그럼 너만 알고 있는 거다? 나 입 무겁기로는 한국에서 내로라 하는 사람인 거 알잖아. 오죽하면 오빠가 삼촌이 애지중지하는 도자기 깨먹은 것도 여태껏 비밀 지키고 있겠냐. 그동안 싸운 적도 많았는데 약속 지킨다고 말 안 했다니까? 지금 그 비밀 나한테 얘기한 거 된 거 같은데? 괜찮아. 공소시효 지난 일이라서. 어쨌거나 얼른 언니한테 다 물어봐. 어떤 매력이 있길래 우리 미리양 마음을 사로잡은 건지 다 말해봐. 네 남편 될 사람 캐릭터 좀 파악해보자. 어디 가서 절대로 말 안 할 거라고 믿고 말하는 건데 사실 나 트럭에 치일 뻔한 거 구해줬었거든. 그런데도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라. 설마 너 트럭에 치일 뻔했었던 거 말하는 거야? 아, 그럼 그때 같이 실려갔었던 게 기현 씨였던 거고? 맞아. 그게 인연이 돼서 서로 사귀게 된 거였는데 솔직히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닐 만한 일이잖아. 나한테 생색내는 건 짜증나는 일이기는 한데 그래도 함구하고 묵직한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네. 그렇다고 또 감출만 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남편 될 사람도 참 독특하다. 어쨌거나 사정 알았으니까 언니가 결혼 축복해줄게. 솔직히 걱정도 되기는 했었는데 사정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 고마워. 나 행복하게 살게. 하지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아주 힘이 들었는데요. 우유부단한 데다가 경제력도 떨어지는 남편은 생활을 같이 해나가는 데에 있어 사소한 습관까지도 하나하나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돈을 지독하게 밝히면서 자신의 것만 탐하는 모습에 정이 떨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보, 피부과에서 간단하게 점만 빼고 온다고 하지 않았어? 왜 비용이 몇백만 원이 나와? 아, 점을 빼려는데 의사쌤이 기미관리랑 주름관리도 해보라고 권하시더라고. 그거 따로 하면 돈 많이 나가는데 한 번에 종합으로 관리받으면 좋다고 해서 카드로 다 결제했지. 자기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저번에는 무슨 한정판 신발 산다고 그러면서 300만 원은 넘는 걸 턱턱 질러대더니 이번에는 피부에만 몇백을 또 쓴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소비해대면 재벌 아닌 이상 망하는 수밖에 없겠다. 장인, 장모님 잘 사시고 자기도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안정적으로 돈 들어올 테니까 문제될 거 없잖아.
얼마 안 되는 인생 즐기면서 살면 좋지 않아? 자기 결혼 전에 나랑 데이트할 때는 1,000원에도 벌벌 떨던 사람 아니었어? 내 기억으로는 음료수 리뷰로 와야 할 거 안 왔다고 가게에 전화 걸어서 2시간 넘게 따진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가게 사장이 말을 싸가지 없이 해서 길게 다투게 된 거였고, 그리고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왔다고 앞으로 쭉 가난하게 살라는 법이 있어? 내가 무슨 유튜브에서 강의인가 보니까 부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부자가 된다더라. 시간을 아까워할 게 아니라 돈을 어디서 어떻게 벌 것인가 고민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자신감을 가져야 한대. 군대 갔다 온 거 말고는 스펙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자신감 가질 일이 뭐가 있는데? 자신감도 기반이 있어야 생기지. 자기처럼 아무것도 없으면 공부를 해야 할 거 아냐. 아니, 이 사람아, 취직하려고 해도 요즘에는 목소리며 외모며 다 보는 거 몰라? 적어도 내가 딱 봤을 때 잘생겨 보이고 피부가 환해야 면접에 붙을 확률도 올라갈 거 아냐. 서류 남들 다 통과하는 거 통과해봤자 고작 출발선상에 선 것에 불과하다니까. 그래서 남들이 이력서에 써낼 스펙 쌓고 공부할 때 자기가 한 게 뭐냐고 정취직하는 게 힘들겠다 싶으면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공무원 공부라도 하든지. 내 나름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자기도 두고 보고나 있어. 잘 투자해주면 내가 언젠가는 자기 호강시켜준다. 엄마랑 아빠한테 손 벌리는 거 나도 이제 한계야. 신혼집 장만해줬으면 너희가 알아서 이제 제 몸 정도는 건사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빌붙을 생각이야? 빌붙는다니 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 안 해? 솔직히 나도 지금 기생충처럼 빌붙어 지내는 거 알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최대한 투자 받아두려는 거 아냐. 어차피 기간 더 지나면 아예 돈 주시던 것도 끊을 텐데 그때까지 최대한 본전을 뽑아 놓아야지. 우리 부모님 돈을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 못하냐? 어디 공짜로 생기는 돈이 아니라 부모님 돈이라고. 부모님 돈. 알지? 잘 아니까 내가 앞으로 호강시켜주겠다고 하잖아. 엄연히 말해서 내가 당신한테 공짜로 받는 돈이야? 그거 내가 나중에 다 갚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잖아. 나는 그냥 당신이며 장인 장모한테 무이자로 돈 대출했을 뿐이라고. 그런 식으로 정신 승리하면 세상이 살기 편해져? 옛날에는 내가 힘들 때마다 돈 잘 대주고 오냐오냐 해주더니 사람이 참 많이 변했다. 자기, 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야?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킬 건 지키자는 얘기야. 그리고 자꾸 옛날 얘기 들먹이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참아온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자기가 선을 넘은 거라고 지금. 그렇게 해봤자 목숨 구해준 것보다 더 큰 건 아니잖아. 내가 제일 후회하는 게 자기한테서 목숨 구해진 거라고 말하는 날 오기 전에 알아서 잘해. 이번에 피부과 간 건 내가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 돈 좀 아껴 쓰라고. 알겠어. 자기는 진짜 돈 많은 부잣집 딸이면서 너무 쪼잔하다. 자기 돈은 악착같이 아끼고 시부모님한테는 용돈을 꼬박꼬박 갖다 바치면서 저의 부모님 돈은 펑펑 써대는 남편의 모습에 한숨이 나왔는데요. 솔직히 목숨을 구해준 값은 이미 다 치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돈으로는 남편이 제게 할 말이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저를 위해 목숨도 걸고 위험을 마다한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참으면서 살았죠. 남편도 마냥 놀고만 있었던 것은 아닌지 펀드 매니저로 취직을 하게 되어 한시름 놓고 공부에만 전념할 때였습니다. 저는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되었는데요. 미리야, 너한테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도 사실 건너 들은 얘기니까 사실 확인이 명확하게 된 건 아냐. 무슨 말인데 시작부터 이렇게 뜸을 들여? 네 남편, 기현 씨가 너 트럭에 칠 뻔한 거 구해줬다는 이야기 말이야. 우연히 그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 동창들한테서 퍼져 있는 거 들었는데 네가 얘기해준 거랑 내용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내용이 다르다니? 뭐가 어떻길래? 반응 보니까 넌 전혀 얘기 못 들었나 보다? 말했잖아. 사람들하고 교류도 끊었다고. 그래서 결혼식도 친한 사람만 초대한 거 뻔히 알면서 그러니. 어찌 됐건 얘기가 어떻게 다른지나 얼른 말해봐. 기현 씨가 너 구해줬던 게 아니라 네 근처에서 지나가다가 트럭 보고서 놀라 넘어진 거라고 그러더라고. 원래 사람들은 낱말하기 좋아하잖아. 날 줘도 편하게 하고. 그런 거짓말 나는 신경 전혀 안 써. 나도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소문 출처가 네 남편인 것 같더라.
넘어지다가 네가 구한 거로 오해했다는 이야기 말이야.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소문내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던 사람이 남편인데. 정확히는 기현 씨 친구들이 소문 출처인 것 같아. 재수 좋게 도로 건너다가 마침 네 근처에서 넘어진 바람에 사람 구한 영웅되고 팔자 폈다는 식으로 네 남편이랑 친구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만약 그게 진짜라면 네가 너무 배신감 느낄 일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걸 또 모른 척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너한테는 꼭 진실을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친구를 통해 들은 진실은 저의 결혼 생활에 대한 확신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는데요. 이 일을 따져 묻자 처음에는 부인하던 남편은 마침내 사실을 인정하더군요. 그래, 그래서 뭐 어쩌라고. 따지고 보면 트럭에 치일 뻔한 거 내가 구해준 거 맞기는 하잖아. 무슨 그게 멍청한 소리야. 폭력이며 살인도 우발적인 거랑 계획적인 거랑 다르게 취급하는 거 몰라? 이게 폭력이며 살인이랑 같아? 자기 요즘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고 하더니 영 뇌가 딱딱하게 굳어버렸나 보다? 말하는 거 보니 여전히 떳떳한 모양인데 그런 사람이 왜 내 착각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었어? 당신 거짓말 탄로 날까봐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었던 거잖아. 내 말이 틀려? 그러니까 나도 인정하고 미안해하고 있잖아. 미안해하는 사람 태도가 뭐 이따위야? 당신이 이제까지 나 속이고 뜯어간 돈이며 결혼한 거며 인생 망가뜨린 건 생각 안 해? 나는 정말로 당신이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한 거야. 늘 징징거리고 돈 욕심 많기는 해도 본질은 좋은 사람이라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아이씨,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데? 얘기 들어보면 나한테 아주 불만이 많은 모양인데 나도 아니, 너한테 불만 많아. 아, 우리 잘나신 남편분께서 불만이 많으셨구나. 그래,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으셨을까? 돈 많은 부잣집 딸이랑 결혼해서 회사 취직할 동안 편하게 인생 즐기면서 사시는 분께서? 듣자 하니까 회사에서도 잘리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다니고 있다던데? 그래서 뭐 어쩌자고. 자꾸 비꼬지 말고 본론이나 말해. 이혼이라도 하자고. 이혼 도장 찍어줄까? 이혼 도장 찍으면 앞으로 잘 살아갈 자신은 있나 봐? 내가 알고 보니까 주식에 재능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거래하시는 VIP 분들도 나를 많이 신뢰해줘서 내가 돈을 좀 만진다 이거야. 조만간 너한테 깜짝 놀라게 해주고 그동안 빚진 거 다 갚을 생각이었는데 네 복을 네가 차버리는구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그동안 돈 줬었던 거 빌려준 거라고 내 입으로 분명히 말했었던 거 기억이 안 나나 봐? 그동안 나한테 빌려갔던 거며 받았던 거 죄다 토해낼 생각이나 하고 있어. 그리고 사기 결혼으로 너 소송 걸면 얼마나 나올지도 잘난 머리로 계산해보고. 야,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자기라고 부르면서 살갑던 시절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 너 나 좋다고 사랑한다고 했었던 날들 기억이라도 좀 해봐.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냐? 사랑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사람 자체가 애초부터 허구였던 거라니까? 목숨 걸고 위험한 사람 구해주고도 소문나는 거 싫어했던 남자를 사랑했던 거지. 지 실수를 영웅담으로 꾸민 사기꾼을 사랑했던 게 아니야.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싶네. 나 좋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이제는 고르는 처지가 된 거잖아. 어차피 네 덕에 나는 돈도 충분히 벌 만큼 벌었고 좋은 회사 취직도 했고 능력도 있거든. 앞으로 어떻게든 잘 살 수 있을 거니까 까짓 거 위자료쯤이야 뭐 대수겠어? 네가 그런 말 한 적 있잖아. 너랑 똑같은 성격인 사람 만나면 절친 아니면 부부일 거라고. 제발 그렇게 말했던 거 꼭 실현되길 바랄게. 너 같은 사람 꼭 만나. 진심으로 빌게. 이야, 축복해줘서 고맙다 전 마누라. 앞으로 나한테 돈 문제로 잔소리할 생각 못해서 아쉬워서 어떡해. 막판까지 쿨한 척하지만 속이 아주 쓰리긴 하지. 뭐라는 거야? 한심한 소리 하고 있어. 너 같은 폐기물이랑 그래도 결혼 생활 더 지속하지 않을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을 뿐이거든. 폐기물. 이게 헤어질 마당이라고 막말을 하네? 야, 너 길 가다가 뒤통수 누가 치고 가면 나라고 생각해라. 알겠냐? 모르겠다, 이 자식아. 아오, 이 쥐방울만 한 걸 진짜 어떻게 요절내지? 남편이 좋은 사람일 거라는 결혼 생활을 지탱하던 믿음이 깨진 것은 충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하더군요. 이혼하게 되고 얼마 동안 떨어져 있으니
전 남편이 얼마나 허접하고 추악하며 탐욕스러운 인간인지도 확연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도록 도와준 친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은혜야, 네 덕분에 이혼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 이혼하고 행복하다니 참 아이러니한 말이 아닐 수가 없구만. 기현 씨 얼마나 쓰레기였길래 이혼했는데도 행복하냐. 빈말이 아니라 너한테 정말로 고마운 마음이야.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단단히 콩깍지가 씌었다 싶더라. 남들 말리는 결혼하고 잘 살 거라고 생각했던 게 오만이었던 것도 깨달았어. 원래 결혼은 누구 한쪽이 손해를 보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그러더라. 그게 남편이 될지 아내가 될지야 모르겠지만 너랑 기현 씨 보면 누가 손해였는지는 확실히 알겠다. 솔직히 기현 씨 너한테 위자료며 위로금으로 돈 많이 주기는 했지만 나름 좋은 회사도 취직했고 얼굴도 많이 관리했는지 옛날보다 훨씬 낫더라고. 그러면 뭐해? 사람 속이 완전 쓰레기인데. 이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술 마시고 나한테 연락한 적도 있다? 어머, 이혼하고 다시 연락한 거 보면 마음이 있나 보네. 역시 네가 손해보고 산 게 맞기는 맞구나. 웃긴 건 다시 연락했던 거 내가 이러지 말라면서 쏘아붙였거든? 그랬더니 지가 잘 살고 있고 잘 지내고 있다는 거 은근 티내고 싶었나 봐. 나한테 여자랑 클럽에서 노는 사진 같은 거 실수였다면서 보내고 그러더라고. 기현 씨 왜 그렇게 사람이 못났냐. 그럼 네가 다시 돌아와 달라고 할 줄 알았나 보네. 내 말이 어쩜 사람이 그렇게 찌질한지 모르겠어. 지금이라도 이혼해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앞으로 자꾸 너한테 집적거리면 봐줄 것 없이 경찰에 신고해버려. 콩밥 먹는다고 엄포를 놔야 정신을 차려. 그런 인간들. 얼마 뒤 전 남편은 술에 만취한 채로 공무원 공부 중인 저를 찾아와서 주정을 부리더군요. 야, 내가 실수로 사진을 보내긴 했는데 사람이 오랜만에 얼굴을 봤으면 봤다고 아는 척은 해야지. 왜 사진만 보고 대답이 없냐? 실수로 보낸 거라니까 그것도 거짓말 같디? 술 냄새 나는 거 보니까 어지간히 마셨나 보네. 넌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우리 이혼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 질척거려? 뭘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려. 술 몇 잔 하기는 했는데 난 이제 너 같은 년한테 정 다 떨어졌어.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고 재결합은 꿈도 꾸지 말라고 선포하려고 말 걸었던 거거든. 그래. 그럼 나중에 보지 말자. 나도 같은 생각이니까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고 이렇게 불쑥 찾아오지 말고. 나 결혼하게 됐는데 너 정말 후회 안 하지? 이제 한 달 뒤면 결혼하는데 네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나 상처 준 거 용서 빌면 봐줄 수는 있어. 결혼식은 안 갈 거니까 청첩장 보내지 말고. 야, 사람이 말을 하면 건성으로 반응하지 말라고 좀. 넌 왜 늘 이런 식이야? 너 같은 인간한테는 진지하게 대꾸해줄 필요도 없으니까. 멀쩡한 정신이어도 상대하고 싶지 않은 인간을 내가 왜 신경 써야 하는데? 이씨, 나 좋다는 여자 많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었지? 나 요즘 등산 동호회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있는데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 탄탄하다고 좋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진짜라고. 돈 많은 유부녀랑도 애인 사이로 지내면서 맛있는 거 너랑 사귈 때보다 훨씬 다 많이 얻어먹고 있거든. 내가 회사에서 요즘 좀 무시당하고 있다고 너까지 나 무시하지 말란 말이야. 회사 실적이 영 별로라서 유부녀랑 바람이 난 거니? 아니면 그 반대인 거니? 아니다. 내 네 인생 궁금하지도 않다.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야, 너 진짜 후회 안 하지? 이 여자 나 좋다고 남편이랑 곧 이혼하고 나랑 결혼할 거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때 가면 물리고 싶어도 못 물린다? 술에 취할 때면 찾아와서 헛소리를 늘어놓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저는 이사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장만해주신 신혼집이 저의 소유이기는 하지만 남편 역시도 아는 곳이니 얼른 바꾸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은 그 사이에 질리지도 않고 매일 같이 술에 취해 찾아와 자신의 상황을 말하더군요. 상간녀와는 잘 되어가면서 결혼까지도 곧 하게 될 것 같다고 하더니 황당하게도 어느 날은 회사에서 잘리고 상간녀가 자신의 돈을 들고 도망갔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상간녀의 남편도 찾아봤지만 돈을 들고 어디론가 잠적했다는 정보 외에는 얻지 못했다며 신세 한탄을 하다 돌아가더군요. 미리야,
나랑 이혼하고 잘 지냈어? 요즘 너 생각 많이 나더라. 네가 해준 서툴지만 따뜻한 요리도 그립고.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나 진짜 아주 많이 달라졌어. 미리야, 난 역시 너여야만 한다는 것도 깨달았고. 우리 다시 재결합하는 게 어떨까? 다시는 보지 말자고 그러더니 왜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을까? 상간녀가 네 재산 빼돌려서 도망이라도 갔니?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알아? 설마 내 핸드폰 해킹했어? 멍청한 소리도 이쯤 되면 인간 문화재급이구나. 이보세요. 내가 댁 핸드폰을 왜 해킹하겠어요. 술 실컷 처먹고 남의 집 앞에 와서 주정 어쩔 수 없이 듣다 보니 알게 된 거지. 미리야, 그래도 내 얘기 맨날 들어준 거 보면 너도 아직 마음이 있구나. 사실 나 요즘 정말 죽을 것처럼 너무 힘들어. 회사도 잘리고 그 꽃뱀 같은 년은 달콤한 말로 사람 꿰더니 내 돈 가지고 날라버렸잖아. 이 마당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너뿐인 거 알지? 왜? 그 상간녀가 너랑 딱 맞는 사람인 것 같은데. 돈도 찾을 겸 지구 끝까지 한번 쫓아가 봐. 지금 농담할 때야? 내 전 재산이 털린 마당인데. 주식하는 나한테 투자하라면서 돈 갖고 튄 년이 내 천생연분이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네가 말했잖아. 너랑 성격 완전 같은 사람 만나고 싶다고. 넘어져 놓고 사람 구했다고 사기친 놈이나 돈 갖고 튄 년이나 똑같은 사기꾼이네. 남 속여서 이득 취하려는 성격까지 빼박이니까 소원대로 됐다. 잘해보셔. 화이팅! 야, 주미리. 너 정말 나한테 이렇게까지 독하게 굴 거야? 나 조금도 불쌍하지 않아? 네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어쩌면 지금도 사랑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남자란 말이야. 화나는 건 알겠는데 마음이 호소하는 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내 마음이 호소하는 건 제발 좀 내 인생에서 꺼져줬으면 하는 것뿐이야. 앞으로 더 문자 보내거나 찾아오면 진짜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미 변호사도 고용해놓고 법률적으로 사용할 증거도 다 모아두고 있어. 회사 잘린 백수의 무일 뿐인데 감옥까지 가고 싶은 건 아니지?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게 인생을 똑바로 살지 그랬니? 미리야,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 내가 이렇게 빌고 있잖아. 꺼져. 차단할게. 전 남편이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 불쌍하기는커녕 통쾌한 마음만 들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호언장담하던 대로 자신과 똑 닮은 사람을 만나 비참한 모습이 되었으니 실로 자업자득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결말이었죠. 저는 전 남편과 얽힌 문제로 마음고생을 조금 하기는 했었지만 속 썩이는 전 남편이 없으니 오히려 공무원 시험에 매진해 합격까지 거머쥘 수 있었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에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 그들의 조언을 수용하면서 조금 더 지혜로운 제가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유진, 너 지금 어디야? 어? 뭐야 갑자기? 어디긴 직장이지. 내가 일할 땐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 니네 회사가 언제부터 재택근무를 했었냐? 뭐? 네 직종 생각하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냐고. 뭔데 진짜? 아직도 모르겠어? 네가 우리 침대에서 병석이라는 남자랑 나뒹구는 중인 거 다 알고 있어. 어? 딱 걸렸어 너. 지금 장인 장모님이랑 우리 부모님 모시고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 방금 이혼서를 내고 왔어. 그럼 이제 우리는 이혼하는 거고 예린이 양육권은 내가 가져간다. 일단 카톡은 예린이 부모로서 필요한 연락수단이기 때문에 서로 차단 안 한 거지만 본인 의사도 있으니까 내 쪽에서 허락이 있을 때까지는 예린이 만나려고 하지 마. 이혼은 어쩔 수 없지만 예린이 엄마는 나야. 왜 당신한테 딸까지 빼앗겨야 되는 거냐고. 본인이 너를 트라우마 수준으로 싫어하는데 어쩔 수 있겠어? 엄마라면 애 마음은 당연히 이해해줘야지. 부모님이랑도 연 끊기고 병석이랑도 헤어지고 난 아무것도 안 남았다고. 하여튼 여기까지 하자. 아빠, 이제 기차 탔어? 오늘 이사 도와줘서 고마워. 그래 예린아. 뭐 5월 말에 또 이사 가야 되긴 하지만. 네 조건이 까다로워서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5월 말에야 입주할 수 있는 집밖에 안 남았던 거지? 맞아. 집 조건은 내가 원했던 대로인데 입주일이 진짜 너무 멀어. 그나마 잠깐이라도 유정 이모가 서울 집 빌려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나중에 꼭 고맙다고 얘기해야 된다. 당연하지. 아빠 진짜 좋은 사람 잘 만난 것 같아. 아직 재혼할 생각 없어?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돼. 둘이서 회사 차린 지 고작 1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거점을 완전히 서울로 옮기고 나서 하는 쪽으로 얘기하는 중이야. 그렇구나. 근데 참 세월이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느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 네가 벌써 대학생인데다가 심지어 서울에서 자취까지 하게 되다니. 고향에서 멀리 떠나 사는 게 처음이라 어려운 일도 많을 테니까 뭔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고마워. 아빠! 예린아,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야? 미안해. 자고 있었지. 혹시 혼자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고 힘들면 언제든 여기로 와도 돼. 아빠, 나 좀 도와줘. 왜 그래? 엄마가 찾아왔어. 왜? 오늘 대학교에서 알게 된 친구 집에서 놀고 잘 예정이었거든? 근데 부산에 사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와서 일단 놀다 말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거든? 근데 택시 타고 와서 내리려고 하니까 문 앞에서 서서 초인종을 누르는 여자가 있는 거야.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엄마였어. 얘기까지 나오는 거야? 아니, 아예 마주치기 싫어서 일단 차 돌려달라고 해서 역 앞에 있는 PC방으로 와 있어. 경찰 불러. 가능하면 그건 마지막 수단으로 쓰고 싶어. 왜? 엄마라고 해서 봐줄 필요 없어. 엄마랑 같이 있던 남자가 좀 남자도 있었어? 약간 느낌이 조폭 비슷한 사람 같았어. 물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엄마랑 같이 다니는 걸 보면 수상하기도 하고 그 집 주소는 알려준 적도 없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알아내고는 갑자기 찾아와서 너무 무서워. 그리고 경찰 부른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서 그것도 무섭고 이대로 무슨 일 당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너무 무서워. 알겠어. 잠깐만 기다려봐. 아빠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절대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응, 알겠어. 야, 정유진, 너 아직도 내 지인 집에 있냐? 에? 뭐야 갑자기. 지인 집이라니 무슨 말이야? 여기 202호가 예린이 집이잖아. 고등학교 졸업하고 상경해서 혼자 자취하는 내 딸이 사는 집이야. 아니야, 거기는 내 약혼자 집이야. 뭐? 약혼자? 3년 전부터 사귀어온 사람이 있거든. 내 약혼자는 일 때문에 1년 중에 절반 가까이 서울에서 지내는 사람이거든. 근데 서울 갈 때마다 호텔 같은 거 빌려서 자는 것보다 차라리 월세방을 빌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 집을 계약해 놓은 거야. 뭐? 그 사람한테서 지금 야밤중에 돌아왔더니 현관에서 예린이 이름 부르면서 찾는 수상한 여자가 있길래 깜짝 놀라서 도망쳤다는 연락이 왔어. 아니 근데 전에 예린이가 이 집에 들어가는 걸 분명히 봤는데? 내 약혼자는 예린이랑도 면식이 있거든. 거의 친엄마 수준으로 사이가 좋다 보니까 예린이도 집 비번 알고 그렇겠지. 에? 진짜? 근데 네가 찾아간 거 보니까 당분간은 거기 가지 말라고 말해놔야겠네. 아니 안 돼! 왜 안 돼? 앞으로 예린이한테 나 좀 먹여 살려달라고 할 거란 말이야. 뭐? 예린이가 내가 서울에 있는 거 알고 일부러 여기서 자취하면서 취직하고 지내는 거 아니야? 그럼 아예 같이 살면 되는 얘기니까. 대체 어떻게 하면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게다가 예린이는 아직 학생이야. 뭐? 뭐 가령 취직하기 위해 상경한 거라고 해도 우리를 배신하고 떠난 너를 예린이가 퍽이나 먹여 살리려고 하겠다. 말도 안 돼. 알아들었으면 빨리 돌아가. 이대로 버티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으니까. 아니 나 이미 집안에 들어왔는데? 뭐? 거길 왜 함부로 들어가? 너무 추웠단 말이야. 딸이 살고 있는 집에 엄마가 들어가는 건데 뭐 어떤가 싶어서 들어왔지. 아니 도어락으로 잠겨있을 거 아니야. 아 그건 너 설마 그 병성인지 뭔지 아는 놈한테 범죄 기술까지 배웠냐? 어? 그 남자 뭐 빈집털이 전과도 있잖아. 내 말 맞지? 아니 그게 그 건물이 각 호수마다 현관이 보이는 위치에 CCTV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거짓말 해봐야 집에 들어간 모습은 이미 다 찍혔을 거야. 아 진짜로? 맞나 보네. 그냥 경찰 부르는 수밖에 없겠다. 아니 잠깐만. 난 그냥 여기가 예린이가 사는 집이라고 착각했을 뿐이라니까. 실제로 엄마가 딸 찾으러 온 게 다니까 문제될 건 없잖아. 그렇다고 그게 남의 집 문을 따도 되는 이유가 되지는 않거든? 착각했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도 그리고 애초에 예린이는 지금도 너를 거부하고 있어. 뭐?
너랑은 평생 만나기 싫다고까지 얘기했어. 이 이상 예린이 마음에 상처 주는 일 하지 마. 난 예린이 엄마야. 엄마가 아니라 여자로 살기를 선택하고 바람나서 집 나간 인간이 할 말은 아니지. 예린이가 용서하지 않는 한 만나는 건 절대 허락 못해. 아니, 왜? 그럼 나랑 이 남자는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남자라니.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 오늘부터 예린이한테 우리 먹여 살리게 하려고 지금까지 같이 살던 집도 처분하고 찾아온 거란 말이야. 뭐라고? 남자친구도 옛날에 사고치고 다닌 것 때문에 제대로 된 회사를 다니는 건 어려워서 엄청 다행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너 대체 무슨 생각이야? 아니, 밖에서 사이렌 소리 나는데? 아마 집주인이 신고했을 거야. 뭐? 거기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밤중에 미안한데 상황 봐서 신고 좀 해달라고 부탁해놨거든. 왜 멋대로 그러는 거야? 멋대로 행동한 건 너겠지. 불법 침입이잖아 그거. 문 딴 것도 그냥 대놓고 범죄야. 당연히 경찰이 오고도 남을 사안이라고. 아니, 예린아, 유정 이모한테도 연락 받았겠지만 엄마랑 그 남자는 경찰에 잡혀갔으니까 안심해도 돼 이제. 아빠 고마워. 그래도 이대로 혼자 돌아가는 건 걱정되지? 여기서 잠깐 동안 사는 거라고는 해도 아직 이사 가기 전까지 보름이나 남았잖아. 그 사이만이라도 어떻게 다른 곳에서 못 지내려나? 그거 말인데 유정 이모가 내일부터 3주 정도 서울에 출장을 가는데 예정을 좀 앞당겨서 오늘 오후에 거기 도착하는 기차를 타기로 했대. 진짜? 그래서 우리 딸 이사 갈 때까지 같이 비즈니스 호텔에서 지내는 건 어떻냐고 그러던데 예린이 생각은 어때? 나야 고맙지. 그럼 이모한테 연락해서 그렇게 얘기해. 알겠어. 진짜 아빠는 여자 참 잘 만났어. 난 빨리 유정 이모 말고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 아마 이모도 좋아할 거야. 진짜? 일단 이모 이제 슬슬 기차 탔을 거니까 서울에 있는 동안 어떻게 할지 카톡 한번 해봐. 알겠어. 여러모로 고마워, 아빠. 전처의 현재 남자친구는 역시나 별로 좋지 않은 부류의 인간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남자랑 만나는 전처의 머릿속이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그 후에 그 남자랑 전처는 체포되었습니다. 이미 어떤 죄를 짓고 집행유예 중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감옥살이를 피할 수 없게 된 듯합니다. 역시 그때 이혼하길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 저와 유정이는 회사 거점을 서울로 완전히 이동시키고 이사까지 왔습니다. 예린이의 자취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드디어 혼인신고도 했습니다. 예린이는 그날부터 유정이를 엄마라고 부르며 매우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우씨 안녕. 안녕하세요, 혜정씨. 오늘 깜짝 놀랐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이사와서 취직한 회사에 서우씨가 다니고 있었다니. 그러게요. 저희는 5년 전에 남편이 정근 가게 되어서 이사 왔는데 같은 곳으로 혜정씨도 이사를 오시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나도 남편 정근 때문에 왔어. 다만 우리 애는 학교가 달라서 같은 초등학교는 아니긴 해. 그렇군요. 뭐 하여튼 앞으로 같은 직장 동료로서 잘 부탁해. 네, 저도 잘 부탁드려요. 다만 저기 왜? 저는 알바가 아니라 정직원의 직책이 주임이거든요. 응? 혜정씨의 직속 상사예요. 그래? 죄송해요. 딱히 제가 잘난 척하려는 게 아니고 사내에서는 혜정씨 상사로서 대해야 하는 건 어쩔 수가 없고 업무 내용에도 차이가 많아서요. 나중에 오해가 없도록 미리 얘기해 놓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아, 그렇구나. 나는 몰랐네. 뭔가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서우씨가 나보다 입사도 빨랐으니까 나보다 위에 있는 건 당연하지. 나도 앞으로 정직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보려고. 네, 응원할게요. 뭐 서우씨도 정직원이 됐을 정도인데 나한테는 껌이겠지. 아, 저기 하여튼 잘 부탁해. 네, 잘 부탁드려요. 서우씨! 네, 혜정씨 무슨 일이세요? 오늘 회의에서 나왔던 머시기 프로젝트 말이야. 우리 부서에서는 서우씨랑 정 과장님이 멤버로 들어가고 정 과장님이 리더인 거지? 네, 맞아요. 그 프로젝트 내용이 뭔데? 상품 개발이에요.
각 계층의 신규 시장 개척을 목표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컨셉트로 상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오, 뭔가 재밌어 보인다. 아직 한 달밖에 안 된 프로젝트예요. 그럼 아직 완전 초기 단계겠네? 네, 맞아요. 방향성은 어느 정도 정해지긴 했는데 지금은 프로젝트 멤버가 각각 기획안을 만들고 있는 단계고요. 다음 초에 첫 프레젠테이션을 할 예정이에요. 있잖아, 서우씨. 그 프로젝트 말인데. 네? 나도 멤버로 들어가고 싶어. 네? 서우씨가 정 과장님한테 얘기 좀 해봐. 그건 좀 그래요. 아니, 왜? 제가 그런 걸 정할 입장이 아니거든요. 지인으로서 추천한다고 하면 되잖아. 아무리 그래도 회사에서는 공사를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가? 게다가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참가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뭐라고? 아니, 그럼 나는 일을 잘 못한단 소리야?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업무도 아직 선배 직원들의 보조를 담당하고 계시는 단계라서 아직 시기적으로는 이른 것 같아요. 서우씨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어느 쪽이 됐든 지금 단계에서는 추가 멤버를 뽑을 예정은 없고요. 애초에 저한테 멤버를 영입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도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죄송해요. 슬슬 남편 올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서우씨, 나야 정 과장. 잠깐 연락 되나?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 끝났는데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급히 물어보고 싶은 거랑 상의할 게 있어서 연락했어. 네, 지금 지하철이라서 연락 가능해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럼 바로 본론부터 얘기할게. 알바 중에 혜정 씨라고 있잖아. 그 사람 서우 씨랑 원래 아는 사이야? 네? 혜정 씨가 그러더라고. 아, 네. 5년 전에 살던 지역에서 저희 아이랑 같은 유치원 다니는 아는 엄마예요. 여기서 다시 만난 건 우연이었고요. 아, 그랬던 거구만. 그렇다고 해도 특별히 친하거나 한 건 아니고요. 그저 아이들이 서로 같은 유치원에 같은 반이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알고 지내던 정도의 관계예요. 다만 혜정 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어요.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 사실은 혜정 씨가 상품 개발 프로젝트 멤버로 들어가고 싶다는 말을 했거든. 아, 그럼 과장님께 다이렉트로 말씀드렸다는 건가요? 맞아.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건 좋은 자세긴 하지만 말한 내용이 좀 뭐라고 하셨는데요? 서우 씨는 일 처리를 깔끔히 하는 타입이 아니니까 그냥 저랑 일하는 게 더 효율이 높을 거예요. 혜정 씨가 그렇게 말을 했나요? 그렇다니까. 게다가 또 뭔가 있나요? 하나 더 묻고 싶은 게 있는데 혜정 씨 남편이 있는 거 맞지? 네? 맞아요. 기훈이에요. 여기로 이사 온 것도 남편분 정근 따라서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그치? 뭔가 문제가 있나요? 아니, 지금은 일단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했으면 좋겠는데. 네, 말씀하세요. 실은 프로젝트 멤버로 들어가게 해주면 데이트 해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 네? 물론 나는 거절했어. 나도 가정이 있는 몸이다 보니까. 정말이요? 혜정씨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 그래서 말인데, 서우씨. 네. 실은 내일 부장님이랑 혜정씨 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서우씨도 동석해줄 수 있나? 저 말인가요? 서우씨는 우리 부서에서 그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멤버잖아. 혜정씨 직속 상사이기도 하니까 솔직한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네, 그러신 거라면 알겠습니다. 서우씨. 나 어쩌면 프로젝트 멤버로 들어갈지도 몰라. 역시 정 과장님이 보는 눈이 있다니까. 안녕하세요, 혜정씨. 네, 얘기 들었어요. 이번 발표에서 혜정씨 기획안이 채택되면 정식 멤버로 들어가신다면서요? 맞아. 그럼 서둘러서 자료 만드셔야겠네요. 그거 말인데 내 것도 좀 부탁할게, 서우씨. 네? 아니, 나는 지금 알바잖아. 이런 어려운 부분은 직원이 서우씨가 해야지. 게다가 나는 다른 직원들 보조하고 하느라 바쁘거든? 다들 나한테 너무 의지하는 거 아닌가 몰라?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기획안은 혜정씨 스스로 생각해서 자료를 만드셔야죠. 뭐? 기획안을 만들 시간이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일 배분할 때도 고려해 드릴 거고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셔도 돼요. 다만 기본적으로는 혜정씨 스스로의 힘으로 하세요. 당신 말이야. 전에 살던 곳에서 혼자 찌그러져 있을 때 먼저 말 걸어준 게 누구였는지 기억해? 저도 친구는 있었는데요.
내가 제일 친하게 어울려줬잖아. 아니요, 그건 됐고. 지금 서우 씨는 내 상사 아니야? 부하 업무에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잖아. 기획안 발표는 다른 얘기죠. 됐고, 나를 위해 딱딱 움직이는 걸로 옛날의 감사함을 표현하라고. 아니요, 전 그렇게 못해드려요. 서우 씨, 너무한 거 아니야? 오늘 발표 자료 준비 아무것도 안 해놓다니. 심지어 사장님까지 참가한 회의였는데 창피해 죽는 줄 알았잖아. 프로젝트 멤버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당신 탓이야. 그건 아니죠, 혜정씨. 뭐? 혜정씨가 스스로 프로젝트 멤버로 들어가고 싶다고 말을 꺼내신 거고, 발표 성공과 기획안 채택을 조건으로 걸었던 건 자료 작성을 포함해서 혜정씨를 테스트해봤던 거예요. 테스트는 스스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만들어봐야 무슨 소용인가요? 아니, 그니까 서우 씨는 예전에 살던 곳에서 나한테 신세 지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때 은혜를 갚을 기회를 줬던 거라고. 업무에 사적인 관계를 개입시키는 건 좀 아니죠. 게다가 죄송하지만 저는 딱히 혜정 씨랑 특별히 친했던 기억이 없네요. 뭐? 다른 엄마들처럼 함께 커피 마시거나 밥 한 번을 같이 먹었던 적도 없고요. 에? 커피, 밥? 아이 데리러 유치원에 갈 때 가끔 2, 3분 정도 얘기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아니, 뭐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분이 이혼하자고 하셔서 양육권을 빼앗기게 생겼다는 이유로 이렇게 행동하시면 곤란해요. 뭐? 자녀분의 양육권을 얻기 위해 회사에서 성과를 내서 하루라도 빨리 정직원이 되어 생활을 안정시키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애초에 불륜을 하시지를 말았어야죠. 아니, 그걸 어떻게... 며칠 전에 혜정씨 남편분이랑 우연히 만났거든요. 그때 혜정씨가 회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더라고요. 그때 남편분이 이것저것 말씀해 주시던데요? 그 인간이 진짜... 뭐 그래도 상관없어. 나한테는 지금 정 과장님이 있거든. 네? 웬 정 과장님? 들어봐. 내가 프로젝트 멤버로 뽑아주면 데이트 해주겠다고 말했거든. 결국 서우씨 때문에 멤버로는 못 들어갔지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나랑 데이트하고 싶었을 테니까 만약 남편이랑 이혼한다고 해도 문제없어. 정 과장님은 그런 조건에 넘어가실 분이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 말만 안 하는 거지 본심은 또 아니라니까. 이번 건은 부장님 짓이에요. 뭐? 정 과장님이 혜정씨에 대해서 부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쓸만한 사람이라면 좋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두거나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 좀 해보지 라고 하시면서 테스트를 하게 된 거예요. 아니, 그래도 독신 남자들은 유부녀 꽤 좋아하지 않나? 과장님은 결혼하셨는데요? 뭐? 난 못 들었는데? 하여튼 발표 자료 작성을 전부 저한테 떠밀려고 한 건 이미 회사에 보고했어요. 안 돼! 윗분들이랑 잘 얘기해보세요. 혜정씨는 알바로 입사한 지 반년도 안 됐지만 여러 일로 여러 사실이 들통나 회사에 남기 어려워졌는지 그 다음 주에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는 혜정씨 남편분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바로 이혼하고 자녀분의 양육권은 남편분이 가져가셨다고 합니다. 혜정씨는 이미 불륜 상대와는 관계가 끝난 상태여서 일단 시골 본가로 돌아갔는데 이번 소동으로 인해 부모님과 사이가 틀어져서 지금은 옆 동네에서 혼자 쓸쓸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남편분께 위자료 청구도 당했지만 성격이 그렇다 보니 일을 오래 하지도 못하고 참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사람이 제멋대로만 살면 결국 저렇게 되는가 봅니다.